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장중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외국인들의 현물 쪽에서 매도라는 부분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개인들의 매수세 자체가 계속해서 들어온 건 동일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시장에서 경계감도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수를 강하게 해주면서 지수는 다시금 보합권 정도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국내 증시가 반등할 수 있던 배경 자체가 장중 미선물의 강세라는 부분과 중국 증시의 강세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쪽에서의 강세가 앞으로 더 이어질 거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이제 전일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국내 증시가 거래 대금이 다시금 증가가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770이라는 자리대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 자리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길게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상승이 더 강하게 나오거나 그런 탄력적인 흐름이 제한된 반면에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 이 부분이 이어진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2,580억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기관에서는 매도 자체는 100억 정도로 굉장히 소규모였는데 이제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약 2,200억 이상 들어오면서 체감 자체는 어느 정도 양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물시장인데 선물시장에서는 이제 366.85 이제 0.5% 정도 하락해서 마감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잘 맞는지 모르겠네요.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선물 쪽을 먼저 보면은 선물에서는 장중에 외인들이 3,000계약 가까이 매도를 하다가 이 부분을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베이시스가 개선된 흐름을 보여줬고 베이시스가 0.6% 미만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를 업종별 흐름을 보면은 느껴지는데 우선은 IT 부품 쪽에서가 OLED라든지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강세가 이어진다가 되고 그 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도 강세가 뛰고 일부 제약바이오도 강세가 뛰면서 코스닥이 오히려 정책이라든지 향후 이런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역시도 최근 들어서는 증가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된다. 역시나 944.0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많이 한다 이런 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런다. 우선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원래가 개인들 중심의 시장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 매수를 해줬다는 부분에서가 역시 좀 더 강세를 보여줬다 됩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가 어제 장중에 강세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 역시도 국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중요 가격대는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줬고 상대적으로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약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역시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3,400이라는 자리대를 회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우선은 연준에서의 불확실성 해소라는 부분은 이제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작용을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그런 모습이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이나 유럽이나 전체적으로 차량 판매를 보게 되면 친환경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증가를 한다는데 이 부분을 이제 중국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연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차량 자체가 경량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비철금속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국내 증시가 미선물 0.3% 정도를 선반영한 상태에서 0.49에서 0.84%까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금 경신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상승폭은 뭐 그렇게 크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미증시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최근 들어서 안 좋게 나온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가 예상치보다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다가 되는 거고 그 외적으로도 필라델피아 연은지수 같은 경우가 전망치가 21이었었는데 그보다 확 떨어진 10일 정도로 발표가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의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경제 지표가 많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가 되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가 됩니다. 그에 반대로 이제 호재성 재료다라고 했던 것이 시장에서 추가 부양책, 이게 8월 때부터 끌고 왔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끌고 왔던 부분인데 이제 추가 부양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통과가 오늘 될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모더나 백신 역시도 긴급 사용 허가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치 역시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는 항상 경기 민감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원자재, 헬스케어, 산업재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여줬다 되고, 반대로 이제 통신이라든지 이런 약간은 방어적인 성향과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철강 이런 쪽에서는 약세를 좀 나타냈다 됩니다. 변동성 지수는 이제 2.53% 하락해서 21.9까지 다시금 내려왔다 되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48.4불. 그러니까 유가를 비롯해서 금이라든지 이런 원자재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는데 달러화가 약세뛴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이제 90이라는 선을 깨서 89.6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가 우선 단계적인 저점 구간대에 이제는 들어왔다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원달러 환율도 이제 요 근래 들어서는 원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하고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국내 원달러 환율이 워낙에 가파르게 먼저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추가적인 달러 약세를 띈다 해가지고 더 크게 빠지거나 그런 거는 없어야 되죠. 그래서 MSCI 코리아 인덱스도 미증시는 요 근래 들어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추가적인 반등이 못 나온다 되는 건데 먼저 많이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MSCI 코리아 인덱스는 0.23%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자, 중국 상해지수 잠깐 봐야 되는데 중국 상해지수가 3,450이라는 자리 때 이 라인대를 앞전에도 올라탔었죠. 근데 올라타고 나서 계속해서 흘러내릴 때 흘러내렸던 배경이 뭐였냐면 경제 지표는 여전히 좋다라는 부분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고 추가적으로 더 압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이어진다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임기가 확실히 끝나는 시기가 언제냐 여기에 따른 기대치가 좀 약간은 남아있다 정도가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반등도 나오기 시작했던 자리 때가 바이든 선거인단에서 투표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 그때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가 거래량의 증가와 더불어서 반등을 강하게 했다 되죠. 그러면 트럼프 임기가 거의 종료되긴 시점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상단 자리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중국에서의 강세가 강하게 이어진다면 중국이 이머징 마켓 펀드 자금에서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중국으로 강세가 이어질 때 펀드 자금 들어온 것이 국내 증시로도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S&P 지수인데 S&P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3,750포인트 전후, 그러니까 3,740 정도 오면은 딱 맞는 그런 그림이 될 텐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나타냈다 되죠. 0.58% 상승했는데 이 마디 자리가 실제로 계속해서 3단 상승형이었기 때문에 하단에서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이제는 상단 자리 때 올라온다 된다. 이 상단 자리에서 추가적인 강세가 더 세게 나온다라고 할 모멘텀이 사실 뭐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모멘텀은 당분간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앞전부터 말씀드렸던 자리 때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동일한 패턴이었고 상단 자리가 12,750포인트 전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라인 때까지 이제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추가적인 호재성 재료가 나온다면은 윗자리가 더 나온다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직전의 고가 라인대를 지테스를 받는 자리대에서의 횡보 흐름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타날 경우는 하단 자리대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올라올 자리 다 올라왔다 해가지고 무조건 바로 급락이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닌데 윗자리가 추가로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호재성 재료에 대해서 민감하게 글로벌 증시 전체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서서히 둔화되거나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나타날 때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머징 ETF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이머징 ETF 같은 경우는 0.65% 상승하면서 미증시와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다 됩니다. 그래서 이머징 ETF 같은 경우는 실제로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고가, 신고가를 나타내줬다 되죠. 연중 신고가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비슷한 패턴인데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이머징 마켓 ETF도 처음에는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점대에서 올라오고 지지받고 상승하고 채널 패턴의 상단 자리. 그래서 이제 이머징 마켓 지수 채널 패턴 상단 자리 때까지 올라왔고 기간 역시도 거의 맞춰진 그림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N자 상승폭과 채널 패턴 상단 자리까지 다 올라온 그런 모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게 되면 여기서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 국내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화면이 왜 안 넘어가죠?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게 되면 실제적인 고가를 만든 거는 앞전에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도 0.23% 하락을 했다는데 차이는 뭐냐면 전체적인 구간에서 시장에서 올라가는 가격이 이 각으로 움직였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던 거죠. 그래서 이때가 실제적으로 MSCI 코리아 인덱스가 주간 기준으로 6%대가 넘는 상승이 나타났던 시기고 환율 자체가 1082원까지 급락을 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은 환율이 1082원을 찍고 나서 반등을 하고 있고 국내 증시 자체가 더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보니까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결국은 상단 자리 때 딱 맞춰진 그림으로 마무리가 된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기간에 매물을 쌓았다가 되는 구조는 동일한데 윗자리를 하나 더 뽑아줄 거냐 아니면 차익 실현이 떨어질 거냐 그 구조 동일하다가 되겠죠. 자, 어제 시장 보도카죠. 어제 증시를 보게 되면은 어제 증시에서 우선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 볼 때는 종합주가 지수 약보합. 그다음에 코스닥이 0.47인데 중형지수가 강하다 되죠. 그래서 중형지수 같은 경우가 2018년도에 고가 라인 때를 아직까지 못 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거의 한 8거래일 동안에 계속해서 중형지수의 강세가 두드러진다가 되면서 거의 올라왔다가 됩니다. 아직까지 한 1%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지수상으로는 거의 다 했다가 된 케이스가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강세를 띄었다 된 것이 이제 뭐 유틸리티 쪽 특히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이 유가 연동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런 부분이 한국전력이 자산 가치로 보면은 워낙에 저평가가 된 기업이고 이제 물가 연동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성이 확보될 것이다 이런 기대치도 형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국전력의 굉장히 가파른 급등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외로 이제 HMM이라든지 이런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MSCI 그 중국에 있는 그 종목군 몇 개가 이번에 퇴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가 들어온다. 그게 HMM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일부 종목에 해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해운주도 강세를 띄었다 됩니다. 그리고 OCI 같은 경우가 신재생 관련해서 폴리 가격이 좋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약간은 시장에서 업종 전체가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종목별 흐름이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외적인 쪽에서는 이제 조정이 좀 나타났는데 금융 쪽이 좀 더 조정을 나타냈고 뭐 자동차나 철강, 건설 어떻게 보면은 앞전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이렇게 쪽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수급 역시도 이제 시장에서 약간 좀 나눠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선은 세트리온 그룹에 대해서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세트리온 헬스케어, 세트리온 제약까지 해서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가 이제 테슬라가 이제 오늘 미국에서의 선물옵션 동시만이 끝나고 나서 21일 날부터 편입이 된다는데 거기에 따른 기대치도 어느 정도 같이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그리고 소재 쪽에서 첨보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2차 전지 관련주 움직였고 한국전력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삼성전자가 매도세가 여전히 동일하다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지금 8거래, 9거래 동안에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락이 그러면 세게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가 됩니다. 그 물량은 누가 소화해 주냐?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소화를 해준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빅히트라든지 하나솔루션 이런 쪽에서도 매도 좀 있었고요. 두산솔루스라든지 카카오, 금호석유,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그래서 매도 자체도 어느 정도 규모가 굵직굵직하게 나왔다 됩니다. 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매도와 매수가 서로 어느 정도 나눠진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진다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되겠죠. 자, 기관회사 수급인데 기관회사 한국전력 어제 제일 많이 샀다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 사실 그동안 기관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적극적인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그런 종목인데 굉장히 싸다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모멘텀이 강하게 붙으면서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 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시총 상위에서 역시 매수 좀 들어왔고요.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들어왔고 삼성중공업, 세트리온 이런 쪽으로 들어오면서 역시 종목별로 이제 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그다음에 빅히트, 동반매도 동일했고 뭐 키움증권, 현대차,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쪽도 매도가 나왔다 되는데 규모 자체는 이제 그렇게 뭐 매수에 비해서 그렇게 크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계속해서 나눠지는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200 갭보정 차트인데 이제 제가 이제 가끔씩 선물 그림을 선물 쪽에서 설명을 해드릴 때 갭보정 차트를 가끔씩 설명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갭보정 차트가 갭을 없앤다가 되는 케이스인데 갭을 없애버리면은 실제로 장중에 매수 매도하고 장중에 흐름이 좀 더 체크가 좀 더 편하다는 부분이 있고 갭보정 차트가 실질적으로 좀 더 빠른 선행적인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쪽에 바닥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갭보정 차트를 설명해드리고 있었는데 갭보정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60분봉입니다. 저점을 이제 국내 지수상으로는 이제 10월 30일 날이 저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데 실제로 갭보정에서는 훨씬 더 전에 10월 20일 날 이럴 때가 저점이 나왔다 되는데 지금 현재 상승 채널 형태로 움직인다 되죠. 그래서 상승 채널 형태로 움직이면서 한 차례가 11월 말에 지지 테스트 한번 받았다고 그 다음에 지지 테스트를 어저께 한번 또 받았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인데 200 지수에서는 지금 현재 배당 락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372포인트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마디 하나를 더 뽑고 조정을 받을 거냐 아니면 여기서 떨어질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중요 라인대를 설명해 드렸는데 그 중요 라인대를 깬 때는 주의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는 거는 동일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라인대에서 위로 가면 좋은데 만약 위로 가지 못하고 차익실이 떨어진다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채널폭 마디만큼 하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 락을 포함시키지 않은 코스피 200 지수를 중심으로 볼 때는 거래량 자체가 지금 감소세를 좀 보인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긍정적인 쪽하고 부정적 쪽 반반이다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연결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배당 락이 일정 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약간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배당 락이 안 빠져 있는 코스피 200, 즉 종합주가지수라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배당 락이 어느 정도 빠져 있는 선물지수다 이렇게 되는데 배당 락이 빠져 있는 연결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그림 자체가 조금은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가 한번 이탈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이탈이 나왔다가 되돌리면서 받쳐놓은 그런 케이스인데 이게 여기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추세 라인대를 어저께 복귀를 해놨다라고 볼 때는 시장에서 단기적인 그림에서는 단기 세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 세경에 따른 추가적인 강세 하나가 나올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근데 좀 여태까지 상승했었던 채널 패턴으로 봤을 때는 채널 패턴 상에서는 이탈하고 되돌림이 나왔다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정도 빠질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제일 중요한 그림상에서의 흐름을 보면은 어떤 과정이면 12월 초 이때 자리인데 12월 초에 이 고가 라인 때 여기를 넘어가야지 좋다는 얘기고 만일 못 넘어간다가 될 경우는 단기 그림이 이 노란색으로 살짝 보이는데 단기 그림이 헤드앤숄더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고가 시그널이 확연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기 때문에 12월 달에 고가, 초에 고가 라인 때 그러니까 이게 갭보정이기 때문에 갭보정을 넣어야지 이게 보이는데 그렇게 될 경우가 이 상단 자리 여기를 못 넘어갈 경우는 약간 시장에서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상으로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오늘까지죠. 딱 이번 주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마무리한다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인버스 잡거나 현금 100% 만들자 이게 아니라 한 반반 정도로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오는데 실제적으로 지난주와 이번 주 시장을 보게 되면 상승 탄력, 지수의 상승 탄력은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지수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데 어떻게 되냐? 중대형을 중심으로 코스닥을 중심으로 코스닥도 시가총액이 5천억에서 5조 사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순환을 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키 맞추기가 되는 과정에서 지수만 상승이 못 나온다가 됩니다.
그러면 가파르게 올라간 만큼 조정이 들어오게 될 경우는 숨고르기 조정이 한 차례 내려올 수가 있고 이 조정이 2018년도에 고가 라인 때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앞전 시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전 시장이 8월 달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죠. 6월 달까지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조정 어떻게 했냐? 가파르게 올라간 가격에서 한번 지지테스트를 받는 과정이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그러니까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시장은 어떻게 보냐면 2,580짜리 정도를 한 번은 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여기서 추가적인 강세 뛴다는 경우는 기본 마디폭이 2,880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 1분기라는 시기를 볼 때는 윗자리가 현재는 한 100포인트 정도 남아있다는 거고 밑으로 떨어지시는 자리대가 역시 밑으로 떨어지는 자리대가 한 200포인트 가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윗자리도 더 아직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반반 정도의 포지션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년 12월 달 증시 통계를 보게 되면은 12월 달 자료가 약간은 이제 증권사 자료이긴 한데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이 3주차죠. 3주차인데 이쪽에서는 이제 1주차를 이제 11월 30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1주차가 1.4% 그리고 이번 주 현재가 보합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는 1주차가 3.7%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2주차가 1.4% 올라갔죠. 그리고 이번 주 되니까 보합권 전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되냐? 시장에서 12월 달 증시 자체가 전통적인 성격 자체가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연휴도 있고 양도세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양도세에 대한 우려를 안 했던 것이 시장 자체가 좋으니까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게 더 좋지 양도세 세금은 나중 문제야라고 생각했는데 지수의 상승 탄력이 약해지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호재성 재료가 없다면은 양도세에 대한 우려가 이제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고 나중에는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점점점 상승이 약해진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투자 전략 이번 주 원래 마지막이었으니까 마무리한다라는 관점 동일하고 현금 비중 저도 빚에 맞춰놨습니다. 현금과 주식 비중, 그러니까 딱 중립 포지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미국에서의 3번 옵션 동시 만기를 오늘 있고 추가 부양책도 오늘 통과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호재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크리스마스 연휴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앞전에 11월 달 시장에 굉장히 많이 샀는데 많이 샀던 물량이 40% 정도는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를 누가 채워놨냐? 개인 투자자분들이 채워놨다 되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 자체가 상승이 나오고 신고가를 볼 때가 더 강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돌발적인 악재라든지 호재가 소멸되거나 이럴 때는 또 상당히 위축이 잘 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개인 양도세라든지 신용 규모가 많다는 부분 연휴를 앞두고 나서 중요하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S&P 편입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테슬라와 같이 움직인 것이 글로벌 ETF인데 그 안에서 삼성 SDI라든지 LG화이라는 쪽이 비중이 10% 정도 차지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금이 계속 유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ETF 쪽에서가 자금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차익이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원래가 12월 중순 넘어가면 적극적인 움직임을 원래가 안 합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나 이쪽에서 다 휴가를 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익 실현이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가 이제 그걸 받아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관심 종목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요인이 이제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증시, 그리고 ETF 자금이 이머징 마켓 자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금융투자의 매수 이런 쪽이 긍정적인 요인이고 부정적인 요인은 업종별 종목별로 어느 정도 순환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개인 중심의 시장으로 약간 바뀌어가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주를 이제 마무리 다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추천주는 이번 연말 뭐 거의 이벤트 형태 비슷하게 해드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뭐 관심 종목으로 특징주로 해드릴 거고 또 중요한 뭐 이벤트라든지 봤을 때 뭔가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또 추천주로 한번 또 해드릴 건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20.8%였는데 실제로 한국조선해양은 매도를 하면서 다시금 이 라인대가 매수 자리다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역시 20% 정도로 마무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은 이제 결국 어저께 종가로 마무리 시켰다는데 실제로 2차 목표가 갔었는데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그 부분을 안 잡아드리다 보니까 뭐 마무리 하셔도 되고 또 길게 더 보셔도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21.4%딱 목표가 도달했다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6.7%, 그리고 현대기아가 5.8% 정도 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 뭐 제일 늦게 추천을 해드리기도 했지만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작다 이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종목을 드렸고 평균 수익이 이제 계좌를 기준으로 할 때 6종목 이렇게 채웠다면은 약 15% 정도 나왔는데 실제로 앞전에 제가 종목들 떴을 때 지수 평균 단가가 2,400한 80대였기 때문에 한 10% 정도 제가 봤던 그림이 남아 있어서 한 15% 정도의 수익 정도 챙겨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맞춰서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리딩을 해드렸으면 한 20에서 30% 정도 나왔을 텐데 뭐 시장에서 이 정도면은 연말 선물로 충분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오늘 마지막 날인데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이제 중립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가도 좋고 빠져도 좋고 그런 포지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하시고 다음 주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는 쉰다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